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는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집합의 연산,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해주게 되고, 연산 법칙은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산이라는 것은, 연산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했으면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의 뭐냐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건 사칙연산이라고 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눠주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주는 형태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이항연산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연산이 존재하게 돼. 마찬가지로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집합의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 연산이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어디 있냐면, 자, A, 그 다음 합집합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AU,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적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컵이라고 얘기하거든. A 컵 B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X라는 원소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X가 A에 속하는 원소가 돼도 상관없고, B에 속하는 원소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즉 A, B 둘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라도 들어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나타낸 것을 보고 합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겠지? 그래서 합집합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해줘? 아, 얘는 두 개의 집합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A, B 전체의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합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집합이라는 것이 있어. 교집합 뭐냐면 A, 이걸 캡이라고 하지? 우리가 창 달린 모자를 햇이라고 얘기하고 창 없는 거를 캡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A 캡 B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 자, X라는 원소가 있어. 근데 이 원소는 어떻게 되냐면 A에도 속하는 원소가 돼야 돼. 그리고 X는 어디냐면 B에도 들어있어야 돼. 즉 여기 있는 X라는 원소는 A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B에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와 B의 어떤 부분? 공통 부분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주게 되면 A하고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와 B의 공통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집합이 뭐 있냐면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 자, 여집합이란 이 여자는 뭐냐? 나물 여자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다 보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주게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다가 첨자로 해서 이렇게 C라고 적어주게 돼. 그래서 이걸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여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X는 자 U에 속하지만 X는 어디에는 속하지 않는다? A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U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체 집합을 의미하게 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어떠한 원소의 범위 안에서 생각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전체적으로 어떤 원소 범위, 만약에 그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원소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전체 집합이라고 나타내 주게 되고, 전체 집합을 그 유니버설이라고 쓰지? 응? 그래서 그 U자라고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 집합을 나타낼 때는 거의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꼴로 많이 만들어지게 돼. 어떤 하나의 집합이 있으면 그것은 이렇게 원의 형태의 꼴로 많이 나타내 주게 되겠지만, 이렇게 전체 집합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꼴로 많이 나타내 주게 된다. 자, 그래서 U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집합? 전체 집합에 속하지만 어디에는 속하면 안 돼? A에는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은 가능하지만 A에는 들어있지 않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쓰는 게 뭐냐면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 차집합. 자, A 차집합 B라고 얘기해줘. 이거 A 빼기 B가 아니야. A 차집합 B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x라는 것은 어디냐면 a에는 속하는 원소야. a에는 속하는 원소이지만 x는 어디에는 속하지 않아?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게 되면 A하고 B하고 해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A에는 들어있지만은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이렇게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말 그대로 얘네들은 뭐냐면 연산자야. 어떠한 두 개의 집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주게 돼. 그래서 합집합이 넣으면 뭘 생각을 해주게 되고, 또는 그 다음 교집합은 그리고를 생각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집합이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여집합이냐 차집합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집합으로 어떤 구간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 연산에서는 어떤 대수의 연산에서는 이거를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눠줘서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집합에서 연산에서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교집합인데 여기가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A와 B의 공통 부분이 있는데 얘가 공집합으로 없는 경우가 있어. 공집합이야. 교집합. 그러면 내가 얘를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어떠한 식으로 그릴 수가 있냐면,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A에 동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나타내주게 돼. 그렇지? 자, 이렇게 A와 B가 공통적으로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준다? 얘를 보고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서로소라는 것은 뭐냐면, 자, 서로소가 뭐니? 그렇지. 공약수가 1만 존재하는 두 수의 관계, 또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서로서는 우리가 분모와 분자, 분수 형태 걸 나타내면 기하 분수로 만들어진 형태가 되는데, 그건 서로서로라는 거 말 그대로 전혀 인수, 소인수, 인수에 관련된 것이 전혀 공통점인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서로소가 되는 거야. 뭐 인수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공통이 없는 거야. 그런데 모든 수의 약수에는 얼마가 들어가? 반드시 1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1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1을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뭐 굳이 그런 공통 부분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가 동떨어져 있는 형태꼴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서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집합 뒤에 가서 연산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뭘 이용하냐면 이 차집합을 우리가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럼 차집합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주느냐? 얘는 자, 차집합은 뭐랑 같으냐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A라는 부분과, 그치? A라는 부분하고,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A라는 부분과 여기 B 끊친 부분은 뭐야? 이 B 끊친 부분은 B를 제외한 나머지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A라는 부분과 B의 여집합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A 사집합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내면 A, 자, 얘는 뭐냐, 차집합 빼져있는 거지. 그래서 교집합으로 바뀌면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붙는다? 여집합이 붙는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보고 뭐냐면 차집합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차집합의 변형은 뒤에서 연산법칙에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는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차집합 변형해서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개가, 이건 일단은 이 중에 하나가 되니까 네 개가 집합의 연산법칙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면 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어. A가 포함된다는 것이 있는데 두 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자,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어떤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느냐면, 전체 집합이 있고, 자,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A가 들어있는 형태, 이러한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저희 책이랑 읽을 때 거꾸로 썼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근데 얘랑 같은 표현이 5개가 있어. 그 5가지의 표현을 정확히 알아둬야 돼.
지금 책에서는 4개만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죠. 흡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흡수 법칙. 자, 흡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연산을 취해줬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 쪽에 흡수가 돼서 하나의 집합의 형태의 꼴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흡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흡수 법칙이 언제 쓰이냐?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많이 흡수 법칙이 나오게 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자, A와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A와 B를 모두 칠한 부분은 합집합이라고 얘기해준다 했었지. 자, 그러면 A를 칠하고 B를 칠하면 모두 칠하면 뭐가 돼? B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연산에 취해졌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된 것을 보고 흡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와 B의 교집합은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두 개의 집합을 합집합을 취해주거나 또는 교집합을 취해줬는데 둘 중에 하나가 계산 결과값으로 나왔어. 그러면 두 개는 어떤 관계다? 서로 호환 관계가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돼. 그리고 합집합은 큰 놈이 나오고 교집합은 작은 놈이 나오게 돼.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지.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의 각각 여집합 기호를 씌워주게 되면 얘는 포함 기호가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작은 놈에서 큰 것을 차집합을 취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공집합과 서로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그 다음에 여긴 책이 없는 건데 뭐냐면 다섯 번째는 작은 놈의 여집합과 큰 놈과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된다 라고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이렇게 주어지면 쉽잖아 너무. 그래서 얘네들로 표현을 해주게 돼. 얘네들 중에 얘를 만족한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그럼 얘는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A와 B가 이렇게 서로소인 경우가 있어. 서로소인 경우는 저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저거 신경 쓰지 말고 딱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얘네들은 뭐가 돼? 얘네들은 흡수 법칙이 되는데 뭐가 돼? 합집합과 교집합이 흡수 법칙이 됐지. 근데 얘도 흡수 법칙이야. 얘네들도 흡수 법칙이 되는데 무슨 뭐에 의해서 흡수 법칙이냐? 차집합이 흡수 법칙이 돼. 지금 뭐냐면 A 차집합 B 하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 요 두 가지만 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자, 그런데 차집합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A에서 B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지?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는 A 그 자체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도 B 그 자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차집합을 썼는데 그냥 차집합을 빼줬다 하더라도 전혀 변화가 없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게 되면 얘를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 서로소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아줘야 돼. 서로소도 일단 잘 나오긴 하는데 서로소는 잘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굳이 뭐 외워야 된다고 그건 아니야. 외우면 좀 더 문제를 빨리 풀고 좀 쉽게 풀겠지. 하지만은 여기에는 이 다섯 개는 반드시 외워놔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꼭 체크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연산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고 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우리가 이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할 거야. 문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자, 그러면 연산자가 주어져 있으면 연산해 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수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연산 법칙 세 가지가 있어. 3대 연산 법칙이라고 얘기해.
실수의 3대 연산 법칙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세 가지의 연산 법칙을 반드시 성립하게 돼. 어떤 것이 있어? 응. 연산 법칙 실수에서 연산 법칙 총 모두 세 가지 있지. 첫 번째 뭐 있어? 그렇 어? 연산 법칙, 교환 법칙이 있어. 연산할 때 법칙이야. 뭐가 있냐면 자 A와 B를 더해준 거든 B와 A를 더해준 거 자리 바꿔 상관이 없지. 그 다음에 AB와 BA가 서로 같다. 즉 곱하기도 자리 바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자 A와 B를 묶어서 먼저 더해주든 B와 C를 먼저 묶어서 더해주든 상관이 없고 마찬가지로 A, B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해주든 B와 C를 곱해준 다음에 A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이 있지? 자, 분배 법칙은 뭐야? A에서 B 플러스 C. 자, 어떤 것에 이렇게 곱하기가 돼 있을 때 한 번씩 곱해줄 수가 있다. 그치?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연산 법칙을 만족을 시켜줘야만 우리가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 외에는 연산이 불가능한 것들이야. 그런데 여기는 연산자로 보면 우리가 연산자라고 한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덧셈하고 곱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산을 덧셈과 곱셈으로만 계산해 주게 돼. 뺄셈 있으면 어떻게 돼?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서 덧셈과 곱셈만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된 거야. 자, 저렇게 바꾸는 방법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을 거야.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산법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실수의 연산법칙과 똑같은 연산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연산법칙이 성립하냐면 교환법칙이라는 걸 성립하게 돼. 교환법칙이 뭐냐면 A와 B를 합집합 B 합집합 A가 두 개가 서로 같다. 또는 A 교집합 B하고 B는 뭐가 서로 같다? B 교집합 A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립하는 것이 뭐냐면 결합법칙이야. 결합법칙이 어떻게 돼? 얘는 A와 B를 합집합을 연산해주고 C를 해주든 B와 C를 연산을 취해준 다음에 A를 합집합을 해주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A와 B의 교집합을 해준 다음에 C를 교집합을 해주든 A를 B와 C를 교집합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A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자, 얘는 지금 이제 괄호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괄호가 존재하는데 여기 있는 연산자, 여기 있는 합집합과 합집합 어떻게 돼? 두 개가 서로 같은 형태야. 아, 세 개의 집합인데 두 개가 합집합이 서로 같은 형태가 이루어져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덧셈이고 여기도 곱셈이니까 얘도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된 거지. 그런데 한쪽은 곱셈이고 한쪽이 덧셈이면 우리가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주게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세 번째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분배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분배법칙은 자 여기 뭐라고 했어? 덧셈이 교환법칙, 아니 결합법칙이고 곱셈이어도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여기는 곱셈과 덧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이용을 해준다? 두 개 다르잖아요, 연산자가. 그래서 분배법칙을 해줬단 말이야. 자, 그런데 A 플러스 B 곱하기 C도 분배법칙 해주나? 얘는 안 하지. 얘는 그냥 A 플러스 BC라고 그냥 쓰게 되는 거지. 분배법칙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것이 바깥쪽에 있다 하더라도 안쪽과 두 개가 다르면 무조건 분배법칙을 해주게 돼. 즉 A 합집합에 B 교집합 C가 되면 어떻게 돼?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게 보이지? 그러면 한 번씩 분배법칙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에 B 합집합 C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분배법칙을 해주게 되겠다. A 교집합 B의 합집합에 A 교집합 C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여기에 있는 연산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 다음에 법칙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번째는 뭐 또 하나의 법칙이 떠왔는데 여기는 요 흡수 법칙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뭐가 돼? 두 개 서로 포함관계 있으면 들어가는 거지. 그 흡수 법칙 하나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 이것은 왜 성립하느냐? 이건 벤데그램 그리면 확인해 보면 돼. 그냥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굳이 안 해줄게. 벤데그램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A와 B의 합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네들 각각 전체 여집합이 있잖아. 그러면 이것을 내가 연산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괄호를 풀어줘야 되거든. 괄호를 풀어준다는 것은 각각의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집합이 있으면 얘네들 각각을 여집합을 취해줘도 상관이 없다. 알겠지? 여기도 여집합에서 각각 여집합을 취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하지만 합집합은 뭘로 바뀌고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게 돼. 자,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과 서로 같은 거. 마찬가지로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 여집합 씌워주지만 합집합은 뭘로 바뀌게 되고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은 뭘로 바뀌고 합집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성립하냐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얘 벤데그램 그리고 하나만 해보자. 그려보자. 그러니까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해볼까? 자, 벤데그램 그릴 때 A와 B의 합집합은 일단 간단히 그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A가 요만큼이고 B가 요만큼이라고 얘기한다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쪽을 의미하게 돼. 그렇지? 자, 그런데 요걸 벤데그램을 그리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어우, 지저분하네. 복잡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아마 네가 이거 선행을 했으면 빗금 쳐서 이렇게 빗금 쳐서 벤데그램 그렸던 거 기억나? 이렇게 빗금 쳐갖고 벤데그램 그렸던 거 이런 식으로 아까 빗금 쳐서 이렇게 나타냈지. 빗금 쳐서 책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 이 부분에 칠하고 난 다음에 여기랑 겹치는 부분이 뭐다라고 해서 이렇게 색칠하게 되는데 가능한 한 색칠하지 말고 각각의 구간에 나타내는 집합을 단순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아마 뒤에서도 계속 복잡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여기는 총 모두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니? 여기의 영역을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나오죠.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뭘 나타내 주는 거야? 얘는 D를 나타내 주게 돼.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뭐가 돼? A를 제외한 나머지가 CD가 되겠지. 아, C와 D를 나타내 주는구나.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A하고 D를 나타내 주는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의 교집합이니까 공통 부분이야. 뭐야? D가 나오지. 그래서 서로 똑같다는 게 보이게 돼. 그래서 벤데그램을 그릴 때 가능한 한 빗금 치면서 그리지 마. 그래서 각각 구간에 무엇인가를 놓고 생각을 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봤고, 연산자 어떤 거 있었어?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산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 네 가지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집합의 관계를 한번 연산을 취해서 연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필수예제 1번부터. 아,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냥 간단한 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넘어가고, 알겠지? 이제 좀 적인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걸 한번 볼까? 대신에 필수예제 5번.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 U는 뭐가 된 거야? X는 자연수래. 그 다음에 A, B, C가 있는데 A는 뭐라고 했어? A는 1, 2, 3, 4, 5가 되고, 자, B는 4, 5가 된 거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주어진 조건이 뭐냐? A가 있는데 X와의 교집합을 봤더니 X가 나왔고,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X가 됐다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을 때 뭐 했냐면 우리가 교집합을 취해준데 둘 중에 하나가 계산 결과로 나왔잖아. 그렇지? 자, 합집합 또는 교집합,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인데 계산 결과로 나왔단 말이야. 합집합과 교집합이 계산 결과로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개의 집합이 서로 무슨 관계다? 포함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어. 교집합은 어떤 놈이 나오고? 작은 놈이 나오고, 합집합은 어떤 놈이 나온다? 큰 놈이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 거야. 이렇게 놓자. 이렇게 다니지. 그치? 자, 그렇다는 얘기는 X라는 것은 얘를 포함하지만 A에 포함되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얘는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어. 얘는 차집합이야. 아까 차집합의 변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차집합이 되고, 자, A에 이러한 식으로 포함되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돼. 즉, 여기 있는 집합은 뭐야? A 차집합 B는 얼마? 1, 2, 3. 그 다음에 얘는 1, 2, 3, 4, 5. 그러면 X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집합을 구한다고 했어?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거는 항상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 된다고 했었지. 그렇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인데 뭐냐면 1, 2, 3이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요 놈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반드시 포함하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준다고 했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일단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근데 연산법칙은 어떤 틀이 딱 정해져 있어. 틀이 정해져 있어. 이 틀대로 움직이면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진 않아. 첫 번째, 자, 연산법칙을 할 때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연산법칙은 네 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 뭐 있었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연산자는 네 가지 배웠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네 가지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들어있어 거기에. 뭐가 없지? 그 안에 연산법칙이 있으니까 연산자에 의해서 연산법칙이 이룬단 말이야. 근데 네 가지 연산자 중에 들어있는 게 없어. 그럼 그걸 항상 빼줘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에서는 덧셈과 곱셈만 존재하지 뺄셈과 나눗셈이 없기 때문에 뺄셈과 나눗셈 빼고 계산하는 거야. 그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바꿔줘야 돼. 뺄셈은 덧셈으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서 보면 연산법칙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에 보면 교집합과 여집합은 있지만 뭐가 없냐면 차집합이 없어. 그치? 차집합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연산을 취해준다라고 했을 때 차집합이 있으면 연산을 이용할 수가 없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뭐냐 뺄셈과 나눗셈도 없앤 것처럼 차집합도 없애줘야 돼.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차집합의 변형을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차집합이 있으면 연산법칙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A 차집합 B를 뭘로 바꿔줘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괄호가 있으면 연산법칙 이용할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 근데 두 번째는 뭘 이용하냐면 두 번째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이용을 해주는 거야.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건이 뭐냐면 결합법칙이라든가 또는 분배법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게 돼. 뭐냐면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뭐가 되는 거야?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 거지.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야, 요거 확인보다는 요걸 먼저 해보는 게 낫겠다. 뭐냐면 네 번째가 일단은 결합이라든가 분배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세 개의 집합인데 두 개가 서로 같으면 결합, 두 개가 서로 다르면 분배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이거야. 흡수 법칙이야. 교집합 또는 합집합으로 돼 있는데 두 개가 서로 포함 관계가 된다면 한쪽이 다른 한쪽 포함한다고 했었지. 흡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흡수 법칙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순서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연산 법칙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연산 법칙이랑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벤 다이어그램이야. 자,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아까 뭐라 했어? 연산이라는 것은 집합들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었지.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 때 집합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굳이 그 연산 법칙 이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 안 해도 돼. 연산 법칙을 끝까지 이용을 안 해도 돼. 지금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까지 연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해보게 되겠지만, 만약에 네가 시험을 본다든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굳이 끝까지 해줄 필요가 없어. 만약에 괄호 넣기 나오면 다 해줘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만약에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것도 괜찮아. 아무리 복잡하게 되면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주냐면 난 더 이상 모르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나머지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식이 복잡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야 될 때도 있어. 빗금치면서 계산하다 보면 막 3-4개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 너무 복잡해져. 그리다 보면은 틀리는 경우도 나오게 돼. 그래서 가능한 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최대한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리해 주는 게 좋아. 하지만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는 계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리를 하는 걸 연습을 해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명제를 배워서 알겠지만 명제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무엇을 통해서 푸니? 문제를? 명제에서 참거짓을 구비라고 하지. 명제에서 나와 있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집합을 통해서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집합들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돼. 그리고 참고로 얘기한다면 자, 여기를 반으로 뚝 잘라서 이쪽과 이쪽을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은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해줘. 왜냐면 얘네들 이렇게 바꿔줘라 있잖아. 연산 법칙 이용하려면.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때 많이 쓰게 돼. 즉 네가 봤을 때 선을 그었을 때 이쪽 왼쪽과 오른쪽을 본다고 했을 경우 세 가지를 보면 왼쪽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데 상당히 편리한 식이야. 그렇지? 딱 봐도 머릿속에 딱 그리지. 오른쪽은 어때? 일단 욕부터 나오지. 그치? 어렵단 말이야. 그만큼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식 자체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연산 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모르겠어요. 가끔마다 보면 이런 거 문제 풀면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라고 하지 말고 꼭 끝까지 계산 결과를 낼 필요는 없어. 연산 법칙 이용을 해서는. 나머지는 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상관이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문제를 한번 보면 A 차집합 B의 합집합 A 차집합 C가 된 거잖아. 그럼 내가 이것을 뭘 이용하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할 수 있고 연산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어. 알겠지? 만약에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드모르간의 법칙이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놓고 가까이 구간을 써준다 했었지? E, F, G 이렇게 써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A 차집합 B는 뭐야?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니까 AF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 차집합 C는 뭐가 되는 거야? AD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AD야.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구간은 뭐냐면 ADF 요 구간을 나타내 주게 되겠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준다면, 그치? 그럼 이거는 뭐냐면 A에서 G를 빼주는 건데 G는 B와 C의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A 차집합 뭐냐면 B와 C의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구나. 오호, 답은 4번이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굳이 막 벤 다이어그램을 꼭 쓰지 말라 그런 건 없어. 연산법칙 꼭 쓰라는 법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는 문제 풀 때 참고해서 문제 풀으라는 얘기야. 가능한 한 연산법칙 해주는 게 좋긴 해. 알겠지? 근데 그게 만약 안 되면
아니 끝까지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고 만약에 집합을 이용을 해서 뭐 문제를 푼다 했을 때에도 오히려 연산법칙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을 해주게 돼요.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연산법칙을 좀 간단하게 추려주긴 해요. 추려주긴 하는데 그를 통해서 계산 결과가 딱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집합 들어간 게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 연산법칙 이용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뭐야? 첫 번째 차집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차집합의 변형을 이용을 해주게 돼.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된 거야. 자 두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을 보려고 했더니 드모르간의 법칙은 관련이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흡수 법칙도 관련이 없어. 그 다음 봤더니 네 번째 얘는 분배 법칙이 관련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 A 곱하기 BC가 뭐가 되는 거야? AB 플러스 AC가 되는 거지.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분배 법칙이잖아. 그런데 얘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 교집합 똑같은 게 존재하게 되거든. 그럼 얘네들을 뭘로 묶어줘야 된다? A 교집합으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거꾸로 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 뭐냐면 B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식이 없어. 그럼 깔끔하게 정리 좀 해줘야 돼. 그럼 얘네들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교집합의 여집합 뭐라고 했어? 차집합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A 차집합, B 교집합, C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산법칙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근데 뭐 연산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라 하면 풀어줘야지 뭐. 연습을 해봐야지. 근데 처음에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집합을 나타냈을 때 상당히 어려워. 아마 처음에 너 배웠을 때도 선행했을 때도 어우 드럽게 어렵네 라는 게 배웠을 거야. 그런데 얘는 여기 지금 네 가지 틀 정해졌지. 이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 왜? 벗어나면 그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 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연산법칙 이용하라고 문제를 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연산법칙 이용해서 문제 풀으라고 하는데 풀어주고 많이 안 되면 그냥 요거 그려주면 되는 제일 편해.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얘를 연산법칙 이용해 주는 거하고 벤다이어그램하고 두 가지를 다 해볼게. 첫 번째 이게 필수에 몇 번이니? 7번에 보면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바로 A가 된대. 자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연산법칙 이용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차집합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차집합이 있니? 없지? 그럼 그건 일단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집합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보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 여집합의 합집합에 B의 여집합 요렇게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딱 봤더니 뭐가 돼?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뭘로 묶어버리면 된다? A 교집합 A 여집합이 있고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묶어버리면 돼. 우리 일반적으로 저기 얘기했듯이 뭐지? 그 뭐라고 하지? 분배법칙 거꾸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집합 A는 A가 돼. 자 그럼 얘가 지금 현재 흡수법칙이 아니구나.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니? 응, 교집합.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아니 합집합이면 전체지.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이잖아. 큰일 났네. 처음 나오는 연산이라고 해야 돼. 좀 천천히 나가야 되려나?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응.
그래. 자, 여기 보면 얘하고 얘는 두 개는 뭐냐면 서로 흡수 법칙이야.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합집합은 어떤 놈이 나온다 했어? 큰 놈이 나온다 했었지. 얘네들 중에 큰 놈은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B의 여집합. 그래서 결론적으로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뭐냐면 A가 돼. 근데 교집합하고 여집합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차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A 차집합 B가 A가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뭐 나타낸 게 뭐라 했었어? A 차집합 B가 A라고 했어. 얘는 무엇이 성립한다 했어? 무엇과 서로 같다 했었지? 차집합인데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면 두 집합은 서로 무슨 관계다? 그렇지, 서로 했었지.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여기다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고르시오. 니은이지. 그렇지? 자, 요걸 나타내 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내가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그럼 이용하면 돼, 그냥. 어떻게 되냐면, 자,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A가 있고, B가 있어. 자, 그럼 얘네들 각각의 구간에다가 어디 부분이 뭘 차지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고 했었지. 여기는 A, B, C, D라고 한다면,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뭐가 돼? A는 AB. 그치? AB가 되고, B의 여집합은 AD. 그리고 AD. 그래서 두 개 합집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ABD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건 A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ACD야. ACD. 이렇게 돼. 그래서 얘네들의 교집합은 뭐가 돼? AD가 되거든. AD가 되고, 얘는 A는 뭐가 되는 거야? AB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합집합이 뭐가 돼? A가 된 거지. 즉, 요 A라는 집합이 나타내는 구간이 A가 된다는 거야. A라는 집합이 나타내는 구간이 A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구간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왜냐면 이만큼이 A인데 A를 나타내는 것은 A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 상관이 없다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고 그냥 가능한 한 연산 법칙도 이용을 계속 해봐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지금 보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헷갈릴 거야. 근데 이것은 모든 뒤에서 나오는 모든 수학의 조건이 나오게 되거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제한을 둘 때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명제거든. 명제의 조건을 쓰게 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명제는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집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집합들의 관계, 이거를 잘 모르면 나중에 어떠한 범위에 대해서 나타내주는지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는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집합과 문제를 엮어야지 라고 해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그러면 그게 틀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능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지? 이렇게 연산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합집합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뭐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얘 봤더니 합집합이랑 뭐가 되는 거야? 합쳐진 부분이지. 합했다는 거잖아. A에 있는 거하고 B에 있는 거하고 전부 다 합친 것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A에 있는 집합과 B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합해준 거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 봤더니 여기 있는 각각이 있는 원소의 개수를 A, B, C, D개라고 내가 얘기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합집합 A, B, C 합집합은 A에서 B하고 C를 더해준 값이야. 그렇지? 합집합 안쪽에 있으니까. 근데 얘를 봤더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B를 더해준 값이야. 얘는 B하고 C를 더해준 값이야.
아, 봤더니 A, B, C 하나씩 더해줘야 되는데 A와 B를 더했고 B와 C를 더해서 B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이 나오게 돼. 그렇지? 아, 그래서 뭘 이용하자? B인 부분, 즉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자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합집합은 뭐가 된다? 두 개의 집합에서 뭘 빼준다? 교집합을 빼준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요식보다도 요걸 많이 이용해줘. 뭐냐면 A와 B의 개수를 더해준 거는 무엇과 서로 같다? 합집합과 교집합을 더해준 거랑 서로 같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걸로 계산이 오히려 더 빨라. 아, 두 개의 원소를 더해준 것은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과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A하고 B하고 C라는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합집합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자. 합집합이니까 A하고 B 그 다음에 C를 더해주면 돼. 아, 근데 얘네들은 각각 더하고 났더니 중간에 교집합이 더 추가가 됐다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집합을 빼줬잖아. 그럼 얘도 교집합을 한번 빼주자고. 그래서 뭘 빼주냐면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고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을 빼주고 그 다음에 C와 A의 교집합을 빼주자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럼 이게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보자. A, 그다음 B, C 이렇게 되고 이 각각에 들어가는 것들을 A, B, C, D, E, F, G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써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 A는 A, D, F, G 그 다음에 여기다 B를 더했어. B는 B, D, E, G 그 다음에 여기다 C를 더했어. C, E, F, G 자, 얘네들 세 개를 전부 다 더해준 게 전부 다 요 놈이 되겠다. 엄청 많네. 그치? 근데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줘. A와 B의 교집합 DG DG를 빼주면 돼.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 EG EG를 빼주고 그 다음에 C와 A의 교집합 FG FG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 B, C, D, E, F 뭐가 없어? G가 없어. G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뭘 더해주냐면 A와 B와 C의 교집합을 더해준다라는 거야. 자,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줘 상관없어. 공식을 외워서 문제 풀면 돼. 그런데 이 공식에 맞게끔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 집합이 3개, 집합이 2개면 간단해. 뭐 얘네들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몇 구간이야? 4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얘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란 말이야. 집합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지게 돼.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공식에 딱 맞게끔 풀어주는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다 각각의 구간의 원소에서 몇 개일 것이다라는 것을 적어놓고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만 문제가 쉽게 풀려. 알겠지? 그런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해 주게 돼. 뭐냐면 어떤 연산자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이걸 보고 새로운 연산자 만들면 이항연산이라고 얘기해 주게 돼. 어떤 이 하나의 연산자가 있는데 이걸 봤더니 차집합이 A 차집합 B가 됐고 합집합 B 차집합 A에서 차집합이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름 붙여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런 형태의 꼴이 많이 나오게 돼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나올 때 왜 많이 나오냐면 얘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어렵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 어디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 A 차집합 B니까는 여기 있는 부분하고 B 차집합 A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야. 얘네 둘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게 바로 얘 대칭 차집합이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놓을 수가 있느냐. 얘는 여기는 요 전체에서 여기 안쪽에 있는 것을 빼준 거거든. 자, 이해가 돼? 그래서 뭐라고도 쓸 수가 있느냐면
얘는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많이 이용하면 많이 계산이 좀 편리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문제돼요.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이 나오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나오게 돼.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이지?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집합이야. 계산하기가 편하지. A에서 A 여집합을 차집합을 계산해 준 건 뭐야? 그 다음에 A 여집합에서 A를 차집합을 계산한 건 뭐야? 그거에 얘는 뭐가 돼? 계산하기가 어려워.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할 수는 있어. 왜냐면 그게 두 개가 서로서의 관계니까는 차집합은 하나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계산할 수는 있거든. 그래도 얘를 계산하기 오히려 더 편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대칭 차집합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돼. 뭐냐면 A 세모 B를 해주든 B 세모 A를 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자리에 바뀌어 상관이 없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해. 결합법칙. 즉 A 세모 B를 해주고 난 다음에 C를 해주든 B 세모 C를 연산하고 A를 해주든 어떤 걸 해줘도 먼저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건 잘 나와. 이것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거 잘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냥 외워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를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벤다이어그램 그린 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 어떻게 표현되냐면 대칭차집합 세 개를 그려주면 이렇게 표현돼. 첫 번째 여기 칠해주고 여기 칠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칠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안쪽이 칠해지게 돼. 이게 대칭 차집합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야. 그냥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하나의 뭐 새로운 집합도 있구나 라는 거에서 그냥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배수의 집합이야. 자,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배수의 집합 뭐냐면 몇의 배수이다 몇의 배수이다 라는 것을 배수의 집합을 나타내 주게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K의 배수 집합을 만약에 얘를 AK로 나타낸다면 첫 번째 뭐냐면 만약에 AL과 AM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AM과 AL의 교집합을 AN이라고 놓는다면 교집합이야. 교집합은 둘 다 모두 만족시켜주는 거지. 얘의 배수도 만족을 하고 얘의 배수도 만족을 해준다. 뭐가 돼? 두 배수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그렇지. 이건 공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이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L과 M의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 공배수가 바로 N이 되는 거야. 즉 두 개의 집합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은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경우다?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라 너도 뭐 간단하게 노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어렵지는 않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야. AL과 AM이 합집합인데 AN으로 표현된대. 합집합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배수의 집합이? 자,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는? 아니지, 배수 합집합이야. 교집합은 6의 배수가 맞아. 그럼 어떻게 표현할래? 2의 배수는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보면 2, 3, 4, 6, 8, 9, 10, 12, 14, 15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도대체 뭐예요? 뭔 배수야? 무슨 배수야? 알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합집합은 하나의 배수의 집합의 형태꼴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배수의 집합을 나타내주는 경우로 구하라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뭐냐면 어쩔 수가 없어. 배수를 만들어줘야 돼. 즉 얘하고 얘가 두 개가 어느 한쪽이 뭐가 되면 흡수가 된다면, 그치? 흡수가 된다면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언제 가능하냐면 L과 M이 뭐가 서냐면 서로 약수의 관계, 약수 또는 배수의 관계, 약수의 관계 또는 배수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배수의 집합에 관련된 거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주어진 거, 뒤에 주어진 건데, 이건 NA하고 NB가 이게 주어질 때, 얘가 주어질 때, 자, A와 B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되는 것을 한번 구하라는 얘기가 돼.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최대값이 가질 때하고 최소값이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되거든. 자,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여기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바로 최대값이지. 아, 이게 교집합이잖아. 그럼 교집합의 크기를, 요 모양의 크기를 비례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A를 크게 그린 것은 A가 B보다 확실하게 큰 집합이에요. 원소가 많은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 그치? 자, 그러면 A하고 크기는, 원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 왜냐면 A와 B가 주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몇 개가 겹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돼? 움직이게 되겠지. 막 움직이게 돼. 자, 그러면 여기가 움직일 때 여기 있는 부분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주면 되겠어? B가 A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우리가 계기 일식 알잖아. 일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돼. 이렇게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야? B가 A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최대가 된다는 거야. 아, 그래.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일 때가 된다? 포함 관계일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뭐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네들이 그냥 아예 동떨어져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B가 밖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그런데 만약에 A의 개수가 30개고 B의 개수가 20개고 전체의 개수가 40개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뭐가 돼? 안에가 원소가 50개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전체가 40개밖에 안 되거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가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개수가 전체 집합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네들이 최대한 벌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바깥쪽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 얘가 합집합을 놓는다 했으니까 합집합의 개수가 전체 집합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가 되는 거냐면 얘는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서로 같을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는 거냐면 같아야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 커지면, 더 벌어지면은 어떻게 돼? 전체 집합보다 얘네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합집합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돼? 간단히 이해를 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뭐라 했었냐면 A와 B 합은 뭐랑 같다고 했어?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과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A와 B는 현재 뭐라 했냐면 고정돼 있다, 주어져 있다고 했어. 얘는 값이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작아져야 돼. 그리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뭐가 돼? 커져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대일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최대일 때는 합집합이 최소일 때가 되고 얘가 최소일 때는 합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될 때. 그래서 가끔마다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 이게 두 개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죠. 알겠지?